안녕하세요, 에어로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램은 마야라고 하는 3D 그래픽 툴입니다. 3D 모델링을 할 수 있고요, 또 3D 애니메이션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머그 잔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화면의 레이아웃은 어떤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맨 위에 펼침 메뉴로, 팝업 메뉴로 이렇게 메인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인 메뉴는 메인 메뉴 아래 이렇게 체크박스로 인해 가지고 작업의 형태를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이 작업의 형태를 선택할 때마다 메인 메뉴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작업의 용도에 따라서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책갈피 메뉴로 이렇게 여러가지 작업의 형태에 따른 도구들도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메인 메뉴의 선택에 따라서 이 도구들을 그려 놓았다 해도 메인 메뉴에서 다른 거를 선택해 놓으면 세부적인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책갈피 체크박스의 메뉴와 요 책갈피 메뉴는 항상 같이 선택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체크박스 옆으로는 파일 오프 저장부터 시작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는 도구 툴입니다. 선택 툴과 이동 툴, 회전, 스케일,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화면을 보여주는 화면의 어떤 구성, 이렇게 화면의 패스라든지 그다음에 타임라인의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화면 중간에 있는 것은 뷰포트라고 해서 실제적인 작업 공간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할 것을 만들고 이렇게 크기도 줄이고 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이는 방법을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요거를 선택하면 화면에 와이어 프레임, 여기 무슨 메뉴냐 하면 이렇게 보면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체적인 것이 이렇게 와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메쉬라고 합니다. 메쉬라고 하고, 분할된 선과 선을 갖다가 분할된 요걸 갖다가 디비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에디트 메시지, 그 다음에 메쉬라는 프로그램에서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얗게 되어 있는 거는 오브젝트가 선택되지 않아도 어떻게 분할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이게 꺼져 있으면은 이렇게 선택되지 않으면 어떻게 분할되어 있는지 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메뉴를 선택하지 않아도 분할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좋은 방향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 오브젝트의 세부적인 사항, 쉽게 얘기하면 속성입니다.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고요. 근데 여기 인풋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인, 그러니까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지금 1.174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레디어스, 원의 실제적인 지름과 높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요 기본적인 그 스케일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요 실제적인 모양과 크기를 정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 인풋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크기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애니메이션을 위한 타임라인과 그 다음에 컨트롤러 그리고 밑에 보면은 메일이라고 하는 그 마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과 그 옆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스크립트 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프리퍼런스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해 주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키, 이제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때 키 프레임을 선택하고 말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화면 구성과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선 우리가 이제 머그 컵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해 놓은 이 폴리곤으로 이 폴리곤에 이제 아까 이 1.74 하는 이 스케일은 우리가 이 그림에서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레디어스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이 실제적인 크기거든요. 1입니다. 1. 그 다음에 헤이트도 1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1이고요. 그럼 스케일도 1 이게 기본적인 거죠. 이게. 자, 그럼 레디어스를 6 정도 크게 하고 하이트를 15 정도로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디비전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하이트는 지금 15니까 15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디비전 캡스 하는 거는 원의 내부를, 그러니까 요 원의 내부를 몇 개로 등분할 거냐, 요 10등분을 하겠습니다. 이런데 이제 화면에 오브젝트가 화면을 벗어났죠.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작업하기가 조금 껄끄러우니까 F키를 눌러주면 바로 화면을 선택하고 F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전체적인 화면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됩니다. 들어오게 됩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했어요. 살짝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다시 뭡니까? F키를 누르면 된다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우측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것들이 뭐냐면 페이스는 이렇게 디비전과 디비전으로 나누어진 요 하나의 면, 각각의 면을 갖다가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페이스 말고 그 다음에 버텍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버텍스는 뭐냐면 요 디비전과 디비전이 만나는 교차점, 요걸 갖다가 버텍스라고 해요. 다른 거는 선택이 안 되죠. 버텍스는 요 버텍스, 요 꼭지점만 선택되도록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엣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선입니다. 선. 디비전에 분할된 선을 갖다가 엣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는 오브젝트, 그대로 하나의 오브젝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Alt 키를 누르면서 Alt 키를 눌러서 이 회전을 이렇게 시킵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측 상단에 요거 트레이드 요것도 같이 움직이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밑에 있는 요 페인트 여기 셀렉트 툴입니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버텍스가 되어 있네요. 페이스로 바꿉니다. 지금 10으로 나누었는데 8칸까지만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첫 번째 요거는 컵의 두께입니다. 두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컵이 위에는 좁고 밑에는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아지는데 요 부분이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이 15칸을 내려가면서 점점점 좁아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맨 아래는 요 8칸이 그죠? 8칸이 이렇게 8칸이 맨 아래 면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선택되어지지 않은 거는 Shift 키를 누르면 선택도 되고 다시 또 해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원했는 데를 자, 매직 툴로 다시 하기, 페인트 툴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놓고 이거를 이동 툴을 이용해서 드래그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면 이게 이제 두께가 되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 부분이 아까 이 두께 한 개가 지금 이만큼 길게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안을 이렇게 내부를 정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정면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안에는 이만큼 좁고 여기에서 지금 쭉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께가 두껍고 여기는 두께가 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분에 이렇게 15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8칸만 이렇게 이용한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해 놓고 이제는 뭐 거의 컵이 다 완성되다시피 했죠. 이제 손잡이만 만들면 되는데요.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면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자, Shift 키를 이용하면 멀리 있는 것도 Shift 키를 이용하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동시에 자,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선택되어진 면을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면까지 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래서 이걸 없애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되지 않고 요 면만큼만 쭉 빠져나오도록 하는 게 뭐냐 하면 Extrude 하는 메뉴입니다. Edit Mesh에서 Extrude를 선택하면 Edit 메뉴에서 Extrude를 선택하면 이렇게 스케일과 이동 툴이 두 개가 동시에 뜨는데 우리는 스케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이동할 거니까 이렇게 쥐고 스케일을 쥐고 그래서 이동 툴을 쥐고 드래그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딱 드래그를 하고 나니까 이제 손잡이가 되겠구나 하는 게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면을 선택합니다. 이 면과 손잡이가 될 요 면을, 그 다음에 에디트 메시에서 브릿지를 선택하는데요. 자, 선택합니다. 요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 박스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별도의 속성 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냥 브릿지만 누르면 그냥 브릿지가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대로 계속 되는 거고, 요 속성 창을 누르면 속성 창에서 브릿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릿지인데 디비전 10개로,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를 있는데 10개로 나누어라. 스무스 앵글 이 스무스 앵글 이게 얼마나, 자 12로 했습니다. 브릿지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상태로 됐지만 됐다 하고, 자, 다시 에디트 메시지에서 브릿지 상에서 이걸 넓혀 보겠습니다. 브릿지 아까 거하고 좀 틀립니까? 이렇게 손잡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오브젝트 모드로 가져갑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제 전체를 선택하고요. 메쉬에서 스무스 합니다. 스무스 하면은 아까 거랑은 모양이 틀리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해가지고 하나를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복사가 했고요. 그럼 요거는 스무스를 하면 됩니다. 스무스를 하니까 요거가 틀립니다. 그리고 또 이 복사되는 거를 한 번 더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스무스를 합니다. 이렇게. 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각각이 그릇의 형태가 모양이 틀리죠. 스무스를 한 번 한 것과 스무스를 두 번 한 것은 이미지가 조금 더 고퀄리티로 나온다 하는 게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머그 잔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를 이미지로 해놓고 이미지로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의 이미지로 파일 세이브 이미지 되어있죠. 세이브 이미지 해서 마이 컴퓨터, 여기에 각종 이미지 있습니다. 각종 이미지. 여기 지금 머그 png 되어있죠. 머그 jpg. 세이브 예스. 그 다음에 이 파일을
save sim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마이 컴퓨터에 여기 마야 모델링 지금 머그라고 되어 있죠. 맥 요걸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yes. 자,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 이제 각종 이미지 창에서 이렇게 머그 잔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현재 파일을 지우고 새로운 파일을 불러오도록,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머그로 저장했잖아요. 머그 오픈 돈 세이브. 돈 세이브로 하는 아까 분이 지금 작업했던 요걸 갖다가 저장 안 해놓은 겁니다. 스스로의 마야라는 프로그램에는 저장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촘촘하죠. 예, 이렇게 머그잔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